얼마를 갚을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라는 그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. 자, 2023년 새해가 밝았잖아요. 그러면 저희가 또 꼭 찍어야 되는 영상이 있는데 2023년 최저 생계비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. 이게 매년 조금씩 올라가요. 작년에는 얼마였냐면은 약 116만 원이었고요. 올해는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좀 차근차근 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려면은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07만 원 정도 돼요. 그리고 2인 가구 기준으로 한 345만 원 정도 되고요. 3인 가구 기준으로 4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표를 제가 띄워드릴게요. 그러면 개인휴생 및 개인 파산에서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뭐냐? 이거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말하는 거고, 이게 이제 채무자회생법 579조 제4호 다목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산정하고 있어요. 고시기준 중위소득의 60%를 산정하고 있어요. 그래서 60%를 적용해서 산출된 최저생계비가 얼마냐? 1인 가구 기준으로 124만 원 정도 되고요. 2인 가구 기준으로 207만 원 정도 되고요. 3인 가구 기준으로 266만 원, 4인 가구 기준으로 324만 원 정도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1인 가구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도 1인 가구가 되고, 결혼을 하신 분들도 배우자가 있어도 1인 가구가 될 수도 있고, 2인 가구가 될 수도 있고요. 가족 구성원이 4명인 경우에도 1인 가구일 수도 있고, 2인 가구일 수도 있고, 3인 가구일 수도 있어요. 이거는 부양가족의 유무에 대한 부분이어서 여기서 설명드리기엔 좀 적합하지가 않고, 기존 영상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, 최저 생계비라는 거는 채무자의 청산 가치가 얼마냐, 그리고 변제율이 얼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, 추가 생계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상담을 할 때 또는 자료가 다 취합됐을 때 구체적으로 산정이 가능하고요. 상향된 금액이 대략적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8만 원, 2인 가구 기준으로 한 2만 원 정도?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났으니까 작년에 12월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1월에 신청하시면은 월 8만 원에서 뭐 한 10몇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거죠. 기준이 언제냐면요. 접수시에요. 2023년 1월에 접수하신 분들은 요게 적용받는 거고, 2022년 12월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이제 작년 걸 적용받는 거예요. 이제는 이제 1월이니까 지금부터는 요 기준에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산정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, 저희가 어차피 다 산정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. 회생파산을 함에 있어서 네. 최저생계비가 왜 중요한 거죠?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가 있다고 치면 실제 받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변제 재원이 돼요. 그러니까 300만 원에서 아까 125만 원이라 치고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175만 원 정도를 법원에 낼 여력이 되잖아요. 그러면 그만큼을 법원에 내서 그걸 기준으로 한 36개월 또는 48개월, 60개월, 짧으면 24개월 그 정도의 기간 안에 갚을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얼마를 버는지, 그리고 우리 가족 구성원, 내가 부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를 갚을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라는 그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